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돌비님 반갑습니다. 아, 공주 아빠님, 아이고, 예. 또 큰 수술하고 오셨는데도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목소리는 좀 안 이상한가요, 혹시? 오,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아, 공주 아빠님 그래도 잘 돌아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공주 아빠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직업괴담일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어느 직업이 될지? 이제 부동산 임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괴담도 또 공주 아빠님이시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아,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은 호실에서 3명의 사람이 혼자 극단적인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제가 특정 연도를 이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한 1, 2분 거리에 그냥 평범한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 저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늘 저만 보시면은 뭐 커피도 사주시고 뭐 간혹 가다가 차비도 주시고 아주 사이가 가까운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손님도 없고 영업도 좀 부진한 하루를 보내는 도중에 이제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한 대 제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한 4시에서 5시 그 사이였을 건데,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장님 건물 앞에 경찰차, 뭐 소방차, 과학수사대 차량, 그런 차량들이 그 좁은 골목길을 꽉 막아놨더라고요. 예. 사람들도 막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이제 사고가 크게 났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뭐 고독사? 그런 사고인가 싶어서 이제 슬 그쪽으로 한번 가봤죠. 걸어가니 저하고 친했다는 그 사모님이 아이고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지인분이 사고가 났나 싶어서 이제 가서 말을 걸어봤죠. 사장님 여기서 뭐합니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집 3층 세입자가 혼자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형사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저보고 이제 잠시 관계 없으면 좀 빠져라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눈물도 좀 많고 마음도 여린 그런 분이여 내심 좀 걱정이 좀 되긴 됐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형사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다들 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그 사장님은 3층 세입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302호에 사셨는데 그분을 좀 많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냥 정상인인 줄 알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손님을 받았는데, 예.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이 성과 관련된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성범죄자들 다 이거 근처에 누가 있는지 조회 가능한 거 아시죠? 오, 맞아요. 예. 우리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은 내 집 근처에 누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네. 당시에 거기에서 조회를 했을 때 정가가 3범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 동종 정가가. 무튼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나가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 사람을 넣은 부동산만 원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남한테 실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잘 지냈대요. 가끔 이제 보호관찰소나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와도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혼자 갑자기 그런 선택을 일단 하게 되었고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뒤였나? 집도 새로 청소를 다 하고 도배도 다 했다면서 이제 주인분께서 302호를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거나 뭐 사연이 있는 이런 호실은 임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제가 보러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 보러 가고 제가 열심히 임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분은 저를 신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냥 여타 평범한 그런 미니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하나에 안방이 있고 베란다 화장실 구조로 이루어진. 그렇게 그 집을 다 둘러보고 생각보다 깨끗하네, 뭐 다른 부동산들이 알아서 빼주겠네 하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 천장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 거실에 우리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LED 조명, 거실 조명. 그 옆에
피스 구멍이 한 6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탁 나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를 보고 거실 조명을 처음에 잘못 설치했다가 위치를 옮겼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해줬죠. 왜냐면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 거실 천장에 피스 구멍이 너무 많던데 이것 좀 어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엄마야 그게 왜 있지? 그 막으려고 했는데 엄마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도배업체 바로 전화해볼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해달라면 해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일단은 그 집에서는 나왔죠.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뭐 어느 날처럼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또 그날처럼 소방차랑 경찰차면 또 한가득 와 있더라고요. 와, 이번에 또 어디 집이지? 이 동네 진짜 왜 이렇지? 하면서 가보니 또 그 사장님 집이에요. 자초지종 또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302호 청소랑 도배 다 해놓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여성 세입자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선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구나. 좋은 거 가십시오. 혼자 그냥 속으로 묵념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그러고 또 몇 달 뒤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도배랑 청소 다 해놨으니까 또 방을 보러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혼자 집을 보러 가니까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올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리모델링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밝게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통화를 딱 끊으려는 찰나에 예전에 제가 처음 봤던 그 6개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사모님 요 천장 구멍 몇 달 전에 제가 막으라는 거 안 했네요. 이번에도 또 다 드러나와 있네. 또 이 사장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솔직히 그냥 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돌아가신 두 분 다 같은 자리에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하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런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멍들을 딱 제가 보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고 좀 소름도 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압축봉으로 커튼을 달지 않습니까? 창문 쪽에. 근데 그거를 천장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실 천장에. 근데 두 분 다 그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빨리 막읍시다. 이거 뭐 안에 콘크리트 안에 사이사이를 막든가 내가 봐도 등골이 땡기는데 이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내일 막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몇 달 지나고 또 그 경찰차랑 뭐 이런 것들이 골목에 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 그 302호 거기였고요. 와, 이젠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이제 1층에 있는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막 주인 사장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몇 명이 막 이러는데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보증금 갖고 온다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세입자들도 이제 동료가 되어가지고 같이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인분은 막 울고 계시고 그 있던 막 형사님들이랑 경찰님들을 말리고 계시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선은 그 사장님을 좀 도와주러 갔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장님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집들보다 뭐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가 뭐 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월세도 그 세입자들을 전체한테 5만원씩 다 깎아주고 명절 되면 세입자들 집 문 앞에다가 선물 세트도 걸어주는 그런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렇게 막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마디 했죠.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 명이서 여자 한 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진정들 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막 사장님은 제 옷깃 잡고 울고 계시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저보고 뭔 상관이냐고 욕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족한데 뭐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뒤에서 엄청난 분이 한 분이 오셨죠. 그 여자 사장님의 부친 아버지셨는데 나이가 7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이 엄청 유명한 유지예요. 그냥 재산이 뭐 그냥 어느 정도다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누가 내 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 보증금 내가 지금 당장 다 싸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또 치시면서 저한테 또 고맙다고 차비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돈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한 거였고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여자 사장님한테 연락도 없고 솔직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살짝 전화를 한번 해봤죠. 사모님 잘 지내시냐? 그날 그 아버님은 잘 들어가셨냐? 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그날 너무 고마웠다면서 막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정리됐냐 하니까 그 부친께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계좌를 다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인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본인들 원하는 날짜에 이사비까지 다 줄 테니까 다 나가라고. 그래서 2층에 노부부 한 팀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만 어디 오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나머지는 전체 세입자들이 이사를 다 나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문도 솔직히 좁은 동네에서 소문 날 대로 다 나서 당장 건물을 팔고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돈에 쫓기는 분도 아니시니까 당분간은 제가 좀 쉬라고 좀 위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사무실로 오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한 대로 하셔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 이 302호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3명 세입자 모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위치, 같은 방법으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맞고요. 세 번째 사건이 난 날 가장 처음에 세입자에서 그 대표로 소리 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옆방인 301호 세입자입니다. 이사 나가겠으니까 돈 돌려달라 했던 사람은 301호였고 문제는 302호고 30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엄청 오래 살았다 하더라고요. 6년 이상 사셨다 하더라고요. 301호 세입자 말로는 막 밤만 되면은 302호에서 누가 막 흐느끼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미칠 것 같다면서 그런 증상을 호소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03호도 마찬가지로 그 302호에서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밤만 되면은 시끄러워 죽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솔직히 302호에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구멍을 봤을 때 막 이질감 들었던 것도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같은 방법인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 여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뭐 대단한 뭐 영적인 능력이 있고 비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하긴 조금 애매한데 기가 하여튼 남들처럼 막 약하고 그런 편은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냥 확 욕이라도 해줄 테니까 301호랑 302호 비번호 달라. 오늘 내 하루 꺼서 자겠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막 그놈의 정이 뭔지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후회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분이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거든요. 내가 아들처럼 막 생각을 해주셨거든요. 예. 뒤에 제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까지 주실 정도로 그런 하여튼 좀 관계가 엄청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러다가 진짜 뭐 있으면 내가 니를 어찌 보냐면서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억지로 그냥 잠은 자야 되니까 베개랑 이불만 301호에다가 302호 말고 301호에다가 넣어주고 제가 알아서 하루 있다가 뭔 일이 있든 없든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가 있다는 생각은 100% 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분명 뭐가 있고 이거는 뭐 사람을 홀리거나 완전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맞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봤자 산 사람이 더 안 세겠냐. 뭐가 튀어나오면은 그냥 막 성격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 체면을 했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을 나섰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막 빵도 사고 고춧가루랑 팥, 뭐 굵은 소금, 소주랑 소주컵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제 301호로 향했습니다. 예. 들어가니까 포장도 안 되던 새 이불이랑 새 베개를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방향제 디퓨저 같은 것도 여러 개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사왔던 향을 거실에 피워놓고 그렇게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제가 피웠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향 냄새를 맡으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있고 또 혹시나 다른 뭔가가 있으면은 이 냄새 맡고 한번 와봐라 좀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막 유튜브 우리가 막 한 번 보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정신없이 시청하다 보니까 시간은 한 10시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어차피 사람도 안 사니까 용변 보면서 담배나 한 개 태우고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딱 붙이는데 웅성웅성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있던 그 집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301호의 거실 쪽에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고 막 제가 복도도 나가보고 두리번거렸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2층의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 전체 4층짜리 건물인데 아무도 안 살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거실 벽면에서 사람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제가 챙긴 휴대폰 충전기 선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거실 벽에 딱 붙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 누구지 시간에 싶어서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이제 유튜브 소리는 끄고요. 가만히 벽에 귀를 딱 집중하니까 어떤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응, 그렇게 이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기계음 같이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남자 목소리는 확실한데 이게 뭐 이어지는 말이 아닌 계속 뭔가 딱 끊어가지고 특정한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제 벽면 너머에는 이제 그 문제 302호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름이 솔직히 돋긴 돋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이 목소리의 주인이다. 이 여기 나오는 뭔가가 저 목소리 저놈이다. 이 지경까지 만든 원흉이다. 잘 걸렸다 싶어서 저는 이제 302호로 갔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막 영화처럼 문이 잠기고 그럴까봐 302호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놨습니다.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면은 누구나 안이든 밖이든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건전지를 다 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 메인 차단기를 탁 올렸죠. 올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두리번거렸는데도 아무도 없고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온 김에 제가 그냥 사왔던 소주에 소주잔 3잔 따라 놓고 그냥 좀 하고 싶은 말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정가운데 조명 밑에다가 향을 1개를 피워놓고 소주 3잔에 소주를 다 따르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담배도 당시에 3갑을 사와서 그거를 뜯어서 1개를 불을 붙여서 올려놨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이러시는 바람에 집주인도 그렇고 여러 팀들끼리 살아가고 있다. 이만하셨으면 다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한 잔씩 드시고 다들 각자 갈 길 가십시다. 라고 제가 이제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는데 시선이 자꾸 천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천장을 가만히 제가 멍 때리면서 불은 다 켜놔서 화냈거든요. 네. 제가 가만히 천장을 보는데 6개의 그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멍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저기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딱 드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따라놨던 소주병이랑 잔이며 향이며 발로 팍 차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더 있다가 내까지 이거 뭐 잘못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크게 말을 했죠. 와, 내는 갑니다. 나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와, 나는 그런 선택 안 하니까 고마 여기 계시던 거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제가 이제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을 확 내렸습니다. 두꺼비 집을 불을 탁 내리면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순간 어두워지고 제가 문을 딱 닫으려고 이제 거실 쪽을 보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 천장에 남자가 매달린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대롱대롱 매달린 실루엣이 정말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와, 이거를 절대 내가 본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못 본 척하고 그냥 천천히 문도 쾅 안 닫고 그냥 최대한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301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충전기랑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이제 차로 돌아왔고요. 그때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너무 찜찜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밖에서 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이제 모텔 같은 무인텔? 그런 데 가서 하룻밤을 혼자 보냈죠. 하룻밤은 그렇게 혼자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2호 그대로 두면은 진짜 사단 날 것 같다. 이거는 뭐 무속인을 부르던가 호실 자체를 막아두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막 수소문해서 뭐 유명한 무속인을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3달? 하여튼 되게 빠른 시일 내로 엄청 유명한 무속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날은 저도 그 자리에 조카라고 인사드리고 같이 있었거든요. 무속인 분은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로 TV에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과 그분의 제자분? 하여튼 그런 두 분이서 오셨고 그리고 주인 사모님하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이제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무속인 분이 저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뭐 좀 안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영가 하나가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조금 세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자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혹시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이는 건 아닌데 짜증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남자 실루엣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했죠. 아니 너 나름대로 달래주려고 소주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그랬는데 내를 죽일라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내 어떻게 못했으니까 지금 내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이 이제 가리킨 그 영가가 있는 위치를 향해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이런 마음이 좀 통했으면 했는데 저를 홀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를 도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무속인분이 하시는 말이 혼자 그런 선택을 한 영가는 본인들도 함부로 못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나서고 깝치냐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예. 듣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랬죠. 내가 오지랖이네. 일단 알았으니까 선생님 하시던 거 마저 하십시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주인 사모님도 무섭다고 저 따라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1층에서 한 30분, 40분? 하여튼 1시간 안 걸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무속인분이 내려오시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집에 사람 홀리는 남자 귀신이 하나 있는 게 맞다. 걔가 여기서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이 남자 보니까 살아생전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 무속인분이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라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딱 이야기하는데 맞더라고요. 그 성범죄자. 이분의 생김새가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게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점들을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완전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분 말로는 저 남자 귀신이 홀리는 게 맞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자인데 좀 어린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저 남자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 굿이든 뭐든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주인 사모님은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무속인분이 하시는 말이 남자 귀신은 자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보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저 사람 아마도 이제 저 남자 귀신한테 생전에 엄청난 원한이 있는 그런 분 같다면서 갑자기 저희한테 큰 천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피가 엄청 묻은 천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대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코피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 양이 말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코피가 나면 사람 안 죽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께서는 저하고 주인 사모님한테 이제 뭐 부적을 한 20장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아마. 부적이랑 뭐 주의할 점 이런 거를 막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방은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을 봉쇄를 하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죠. 주인 사모님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고 302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어서 이제 1년이 지날 무렵에 다른 세입자들도 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주인분께서 한 기사 하나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302호 처음 죽었던 그 범죄자 남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피해당한 여성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진짜 이게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302호 남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해놓고 징역 겨우 몇 년 받고 나와서 또 그런 짓 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는 혼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날짜가 좀 이상했던 게 피해 여성분이 생을 마감한 날짜가 그 302호 남자가 혼자 그런 선택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제서야 1년이 넘게 지난 이제서야 이런 게 언론에 기사로 나오지 하는 것도 전 좀 의문이었고 그 무속인이 봤다던 그 남자 귀신 뒤에 있던 여자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주인 사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본 여자가 이 여자 같다면서 한번 무속인께 전화 걸어서 302호에다가 자기가 제사라도 좀 기도라도 좀 지내고 싶은데 한번 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인 여자 사장님도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 책임감 이런 게 좀 있는 분이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해서 그 무속인 분이 한 몇 달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또 같이 가서 1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그 방문을 열고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안에서 무속행위를 하셨고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2호 남자 귀신 저거는 진짜 천벌받을 놈이라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02호 남자 뒤에 있는 여자가 저 남자 때문에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고 저 남자가 어디에도 못 가게 붙들고 있고 지금 죽어서도 계속 죄를 짓게끔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도 그 죄가 쌓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다면서 돌아가신 이 날짜에 맞춰서 앞으로 매년 죄라도 한번 좀 올려드려라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뭐 계시는 그분들을 뭐 좋은 곳에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도 그 주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사를 계속 지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시다시피 한 번 죄를 지내면 계속 지내야 돼요. 네네. 예, 지내다 안 지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네. 죽어서 뭔가 원한 때문에 그렇게 어찌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네. 인과율을 어기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공주아빠님께서 그 형상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무섭다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요.
그러니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를 저렇게 만들겠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당시 뭐 얼굴의 형태 이런 건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그림자처럼 딱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였었거든요. 솔직히 무서웠죠. 근데 무서웠는데 막 엄마야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자니 또 괜히 막 지레 내가 겁먹은 티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길을 여기서 제가 꺾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태어난 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또 이제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서 네. 이런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무섭네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집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범한 예. 어떻게 사회초년생들이나 뭐 유명한 직원들이 곳 이런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가까이에 있네요. 항상 이런 근데 일은. 더 무서운 거는 네. 그런 귀신보다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를 하다 보면은 세입자들이 본인들 비밀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방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기들은 계약기가 나니 빨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약속대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 세입자가 이제 다리에 있는 그 전자발찌 충전하고 있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뭐 그런 안 좋은 거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참 애매한 게 뭐 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한테 뭐 범죄 이력을 뭐 떼와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구해볼 그렇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떼오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쵸. 그 애초에 그게 네. 불법이니까 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맞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하면은 또 인권 뭐 문제고 이런 게 또 그렇죠. 뛰어버리니까. 네,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부동산 괴담을 또 들고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회복하시면서 또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은 공주 아빠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 공주 아빠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수술하고 오셨는데 또 건강하시라고 많은 응원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이분은 현재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직업괴담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고 많이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부동산 직업괴담이 또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건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한테 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제 30대 가장이고요. 대학생 자취방부터 가족 단위 집, 매매, 개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다고 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게서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 다음 이야기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처음 부동산 시장에 도전했을 때 일입니다. 네. 이 일이라는 게 마냥 손님 데리고 안내를 하고 계약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발품을 팔아서 매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손님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원룸 월세 매물만 지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 이제 저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똘비라는 가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1년 정도 공기업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방 좀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겠다 하고 열심히 매물을 찾았죠. 이 똘비라는 친구는 극한의 가성비를 좀 따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월세는 저렴해야 되고 집은 넓어야 되고 컨디션은 관계없다. 하여튼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때마침 정말 괜찮은 가격에 이제 뭐 저희 사무실이랑도 가깝고 저희 집이랑도 가까운 곳에 이제 1층에 있는 분리형 원룸 하나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보러 갔죠, 방을. 이 집을 제가 임대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그날 본 그 1층의 102호 그 호실은 느낌이 조금 쎄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든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이상하게 화려한 나전 칠기로 된 그 나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장,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무튼 찝찝하게 그 집을 보고 나왔는데 친구는 보자마자 이 금액이 이 정도면 꿀이다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뭐 소문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제가 계약한 세입자분들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도 영 찜찜한 마음이 저는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기분이 쎄해서 계약하지 말자 하는 것도 웃기고, 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친구가 이사를 하고 저녁에 똘비 친구 자취방에서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뭐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남자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가 똘비라는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이 친구한테 지금 연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의미 없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한 2시경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내 귀신 봤다.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니한테 전화가 올 것 같더라. 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멘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당시에 이 말을 해서 친구는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임대할 때 뭐 소문이나 이상한 기운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대학교 때 한 번씩은 살아본 그런 원룸이거든요. 그렇게 똘비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제가 걸어갔죠. 사실 제가 특정한 위험한 장소나 그런 데 가면은 제 스스로 몸에서 좀 저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골이 딱 하고 땡긴다든가 뭐 머리카락이 삐죽하고 쓴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1층에 딱 들어서니 등골이 딱 땡기면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분명히 같이 집 보러 오고 술 먹을 때는 이런 느낌 안 들었는데 찜찜함 정도가 다 했는데 이 집이 맞나? 이 정도면 완전 다른 집인데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무튼 배를 눌렸죠. 그러니까 똘비가 눈이 퀭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죠. 야, 니 눈이 산 사람 눈이 아니다. 개안나. 무슨 일 있었냐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은 한 3일 전으로 돌아갔고 똘비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집 주차장에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태우려고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주차장 모퉁이에 키가 굉장히 큰 여성이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키가 85에서 90 사이? 키가 정말 큰 여성이 머리를 푼 채 가만히 서 있었대요. 똘비는 와씨 무서워라 뭐 왜 저러고 있노 이러면서 담배를 마저 태우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 그 여성이 어느덧 자기 바로 앞에까지 와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여성을 피하지도 못한 채 이제 똘비는 가만히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여성이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2개가 깊게 파진 채 이제 똘비를 코앞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 길로 똘비는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똘비는 본인 집 침대가 아닌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내가 갑자기 공부를 좀 무리했나? 악몽을 꿨나? 언제 집에 들어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이불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때 한 몇 분 뒤면 우리가 이제 깊게 잠들 것 같은 막 그 온몸이 나른해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똘비 쪽으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똘비는 실눈을 살짝 뜨고 현관문 앞에 보니까 키가 큰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똘비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보고 새우잠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똘비가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걷어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본인 옆에 스르륵 하고 눕는 거랍니다. 식은땀이 줄줄줄 나기 시작했고 이제 평소 불교 신자였던 똘비는 막 용기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막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여성이 똘비의 가슴 쪽에 손을 쓱 올리더니 귀에다 대고 나도 불교, 내 거 이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귀에다 대고 비명소리를 따라 했답니다. 내가 으악 하면은 그 여자도 귀에다 대고 으악 했던 거죠. 예. 그렇게 도망가듯 일어나고 막 일어나자마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가 되었든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진정이 다 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스터디 카페에 가서 잠을 조금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둘째 날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면은 첫째 날과 똑같이 그 여성이 누우면서 내꺼 귀에다가 속삭이고 친구가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면 귀에다 대가 약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러면 또 잠에서 깨고 도망 나오고 이거를 3일 동안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옥 속에서 그 3일을 보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고 좀 당황했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살짝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이유 없이 시비 거는 이런 영가들은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물어봤죠. 똘비한테. 야, 니 혹시 길바닥에서 뭐 주워온 거 있나? 잘 생각해봐라. 그 니한테 자꾸 내꺼 하는 거 보니까 니가 뭐 주워온 거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길에 떨어진 거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닌 거 나도 잘 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버려진 거 가지고 오고 그러지 않는다.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리 뭐 가성비를 따진다 해도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건설회사 소장님으로 계셨고 네. 그 집도 유복하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오늘 또 나오면 내 4일 연속이다.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내하고 좀 같이 있어주던가 내가 너네 집 가서 자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좀 다독여줬습니다. 진정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라. 옆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친구를 좀 제가 다독여주고 먼저 재웠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았고 제가 이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얘가 자면서도 식은땀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건으로 땀도 좀 닦아주고 뭐 손잡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친구는 자게 두고 저는 이 일의 원흉을 좀 찾고 싶어졌죠. 그렇게 이제 집을 막 구석구석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원룸이다 보니까 뭐 뒤질 것도 없고 짐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옵션으로 있는 매립형 드럼 세탁기까지 드러내서 뒤질 정도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뒤졌다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수확도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7시쯤에 이 녀석이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와 진짜 니 뭐 있냐 니랑 같이 자니까 꿀잠 잤다면서 막 니 진짜 뭐 있는 거 아니가 하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준 게 다고 이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와 아침에 맥모닝을 시켜 먹고 저는 사무실로 갔고 친구는 이제 스터디 카페로 향했죠. 그날 술 약속이 있었던 저는 이제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공부하는 애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직 카페에서 공부 중이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술 약속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전화해라. 늦게까지 안 잔다 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었고 만났다 하면 만취까지 막 달리는 그런 멤버였는데도 술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예.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가는지 뭐 맛도 안 느껴지고 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한 2병은 저 혼자 마신 것 같은데 알딸딸한 느낌조차도 안 들더라고요. 괜히 막 불안하기만 하고 정신만 더 말똥해져갖고 예.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당시의 시간이 밤 12시 정도가 되었고 컴퓨터를 켜서 당시에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 해가지고 그걸로 조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새벽 2시가 다 되어갔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친구한테 전화 올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람을 맞춘 것처럼 2시가 딱 되니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날과 좀 다르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침도 막 하면서 친구야 내 진짜 죽을 뻔했다. 내 좀 살려도 이번에는 내 목까지 쪼르더라. 내 너무 무섭다.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똘비한테 제가 전화를 안 끊을 테니까 기다려라 금방 갈게 하고 집에서 제가 막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팥하고 소금 고춧가루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 3종 세트는 아직까지 제가 집에다 항상 챙겨두거든요. 그렇게 똘비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억수같이 퍼붓는데 제가 이제 한 손에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그 우산 갈고리에다가 이제 그 3종 세트를 걸어둔 채로 그렇게 제가 집을 향해 걸어갔죠. 참고로 당시에 똘비집과 제가 살던 자취방 도보로 한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전화기가 갑자기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제 딱딱딱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폰을 보니까 이 통신 주파수라고 하죠. 이게 잘 안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비가 많이 와서 끊기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야, 전화가 잘 안 들린다. 곧 가니까 전화 끊겨도 겁먹지 마라. 그렇게 얘를 진정을 딱 시키는 와중에 폰이 딱 하고 꺼지더라고요. 이 통화가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제 전화기 자체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폰을 키려고 하니 전원이 부족하다고 떴고요. 근데 제가 제 직업 특성상 저는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꼭 중요한 전화나 문자는 폰이 꺼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쉬는 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는 항상 이 충전기로 꼽아둔 채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나올 때도 100%였거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얘가 내를 약간 방해를 하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억측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제 똘비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똘비는 뭐 화장실 불까지 다 켜두고 침대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랑 인사도 안 하고 창틀, 문틀, 신발장 입고 집에 있는 모서리란 모서리, 구석 모든 곳에는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왔던 고춧가루랑 파, 소금을 섞어 뿌리고 마지막에는 그 침대 앞에 바닥에다 제가 그걸 다 부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의 이런 이상 행동을 보고 겁을 더 먹었었고요. 그렇게 다 부은 다음에 제가 허공에 대고 혼자 막 욕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뭐 야인나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죽이는데 내 혼자 여기 있을 테니까 나와서 내 목도 한번 졸라봐라. 그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친구를 제가 저희 집으로 보냈죠. 친구야, 일은 내가 쉬면 된다.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내가 여기서 오늘 뭘 볼 때까지 안 나갈 거다. 니도 책 챙겨서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다독여주고 친구를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집을 나가고 저는 불을 다 끈 채 침대에 걸터 앉아 계속 혼자 욕짓거리를 했죠. 솔직히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꼭 뭐에 씌인 놈처럼 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20-30분을 신명나게 욕을 하니까 이제 막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도 오고. 그래서 친구가 사놓은 라면 하나 몰래 끓여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가 말한 대로 잠이 들랑말랑 딱 맨정신과 꿈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잠이 막 들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누가 이제 밖에서 따가워 내꺼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와, 소름이 진짜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잠이 다 깨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와, 진짜 나타났네.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센 척이나 센 척 다 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몸을 움직이려는데 가위에 딱 눌렸더라고요. 이 정신은 맑은데 가위에 눌린 걸 보니 저는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위에 좀 자주 눌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가위에 눌리는 건 좀 꿈이라고 자기 체면을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이 가위가 눌리면은 보인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튼 그렇게 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시커먼 여자가 바닥에 제가 뿌려놓은 그것들을 천천히 피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다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덧 제 옆에 살짝 눕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눈을 제가 감고 있어가지고 직접 보진 않았는데 딱 본능적으로 옆에 누군가가 눕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은 제 속으로 어쩌지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가 한 손으로 제 목을 엄청 강하게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제 머리끄댕이를 딱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쥐어뜯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눈을 딱 떴습니다. 옆을 보니까 눈에 그 구멍이 난 여자가 입을 쩍 벌린 채 딱 3마디를 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정말 큰 소리로 이 3마디를 딱 외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꾸민 건 다 아는데 진짜 목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온몸에 경련도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신음을 하고 있다가 제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얘한테 왜 이런 꼴 당하고 있지? 갑자기 열받네. 하여튼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할 말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몸 안 움직이는 게 다행이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진짜 한 번만 움직이는 순간 막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시커먼 입을 지익 웃으면서 손을 툭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도 딱 풀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바로 양손으로 그 여자의 목을 있는 것 조르고 욕을 했죠. 네가 뭔데? 죽었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되지 왜 내한테 이러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여자가 제 손에 목이 졸린 채로 또 씩 웃더니 고개를 갑자기 돌리더니
거기가 옷장인지 벽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가락으로 그곳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꿈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거울을 딱 봤는데 막 머리에서 이게 무슨 비 맞은 애처럼 땀이 막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세수를 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봤는데 제 목, 팔, 옷을 벗으니까 겨드랑이 밑 무슨 메타작 맞은 애처럼 버릇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게 악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뭐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아 이거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당시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다시 친구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내 거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뒤지다가 이제 순간 그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방향, 거기에는 그냥 벽면이랑 옷장이 있는 딱 그 사이였거든요. 그 옷장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이 집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질감이 그 옷장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사 올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옵션이었는데 뭐 정말 우리 옛날 주택에 있는 그런 옷장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기장이라고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에 인기 있던 그런 옷장이었습니다. 가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나기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원룸에 있는 것도 솔직히 조금 웃기고 무튼 그 옷장을 가만히 보는데 아 이게 이질감이 더 강하게 이제 딱 들더라고요. 아 왜 처음부터 내가 저걸 못 봤지? 원래 저게 있는 저게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옷장 문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참 특이하게도 슬라이더식 가로로 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하단에는 2단 수납장이 있고 위에는 뭐 이불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전부 개방한 다음에 친구 옷 다 빼내고 휴대폰 플래시 켜서 구석구석 다 찾아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니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 나기장 문을 갖다가 뜯었습니다. 슬라이더 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강제로 문을 딱 뜯으니까 갑자기 그 내부에 저도 못 봤는데 큰 거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거울이 깨지면 안 되니까 발등으로 거울을 딱 받쳤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다시 드는데 뒤에 뭐가 만져지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이제 문 작은 벽에 기대놓고 거울을 뒤집어서 보니까 거울 뒷면에 무슨 큼지막한 종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하고 종이를 딱 뜯어서 보니까 엄청 큰 종이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쫙 펼쳤는데 와 이게 뭐 소름이 돋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귀신 보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종이가 더 무섭더라고요. 예. 시뻘건 유성 매직으로 그 A3 용지보다 큰 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글을 빽빽하게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문구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건 손대는 놈은 내가 직접 죽일 거다. 내 볼펜, 내 옷 하나라도 가져가는 놈 다 죽일 거다. 돌려줘 내 거.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억울하다. 경매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막 이런 말들이 막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써놓은 협박성 그런 멘트 같았는데 빈틈없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빨간 매직으로. 그걸 보자마자 나기장이랑 거울 쪽지를 원상 복구해놓고 제가 쪽지는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소금이랑 팥, 고춧가루 이런 걸로 제 손에다가 뿌린 다음에 막 살갗이 벗겨지게 막 제가 씻어냈었어요. 너무 그게 불결하고 좀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렇게 친구한테 만나자고 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죠. 야 이거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전화할게. 그러고 저는 다음날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인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한 게 길거리에 버려진 거 좋다고 들고 와서 옵션으로 설치해놨다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그냥 앞뒤 말 다 따르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102호에 있던 옷장 길거리에서 주워왔죠. 주인이 맞습니다. 상태도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갖고 용달 불러갖고 갖고 왔는데 와예 곰팡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짜증이 진짜 머리 끝까지 나는데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줬고 그 쪽지는 당시에 제가 문자로 보내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장님은 마지못해서 치워준다 하고 용달을 불러서 치워주셨고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장소 그대로더라고.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다음에 버리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나기장이 제자리로 가는 거 보고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제가 그 어포랑 막 소주, 과일 이런 거를 몇 개를 막 가져왔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그거를 까고 친구랑 같이 이제 묵념을 해드렸고 그러고 한 며칠 뒤인가 그 친구 놈 꿈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억울하다, 서럽다 막 이런 신세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괜찮으시냐면서 친구가 따뜻하게 그 여성분을 안아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친구한테 고맙다 해라 이라고 꿈에서 깼대요.
친구는 이제 아마 그분이 그분인 것 같다 하고, 그 이후로는 뭐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뭐 그 집에서 이상 현상이나 가위조차도 안 눌렸고요. 그러고 친구는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있다가 자기가 원하던 그 공기업에 공채로 합격해가지고 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가 이제 좀 들은 게 하나 있었었는데 네네. 그 집주인분들 원룸이나 이런데 분들 중에서 막 장롱이나 네. 이런 거 주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젊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시고 예. 건물주들 중에 뭐 한 3, 40대 이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사 나가는 집 앞에 가가지고 뭐 버려진 거 있으면 들고 와갖고 쓸만한 거 있으면 옵션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하시. 그러면 이제 풀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보면 진짜 풀옵션이네 하는데 이제 주워 왔는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지 아닐지는 그렇죠. 모르는 뭐 거니까. 사연이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는 없네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버려진 거 설치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도요? 네. 근데 냉장고는 우리가 청소해서 쓰면 된다고 하지만 세탁기는 진짜 다 뜯어보면 정말 더럽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건에 귀신이 붙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세입자가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사실 법적으로 귀신 나온다고 다시 보증금 돌려달라 증명이 안 되니까. 해도 그게 네.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네. 또 이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공주 아빠님은.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면 방송에서 차마 얘기 못할 것도 많죠. 이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여성 세입자를 데리고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배를 눌리고 안에 계시는 그 기존 세입자한테 집 보러 왔다 들어가겠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네 이러더니 앉아가지고 발목에 있는 그 발찌에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저 진짜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냥 손님한테, 특히나 여성 손님이니까 네. 그냥 눈치 주고 나갑시다,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 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잠깐만요 하면서. 네. 거실 바닥에서 그거를 딱 충전기를 꼽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충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그렇죠. 끊기면 안 된다고 끊기면 하더라고요. 바로 찾아오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뜩함을 넘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진짜 저는 그 사람이 당시에 바퀴벌레보다 더 불결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이 이렇게 또 쿠키 섬뜩한 또 현실 공부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직업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 전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돌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주 아빠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겪은 섬뜩한 이야기들을 아예 저희 또 시들무에서 꽉 잡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주 아빠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